자, 이 성난기계는 또 희곡이지, 희곡인데 희곡의 이런 글들을 읽을 때 특징들을 잘 보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희곡은 말 그대로 이 희곡의 개념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희곡이라는 말은 정의를 해보면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연극의 대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할 때 연극의 대본이라는 개념 알겠지? 그 다음에 무대 상연이 있는데 이 무대에 보면 다 무대 상연이라는 네 글자에 다 있어. 무대라는 공간이 있는 곳이야. 그럼 무대라는 공간이 있는 거니까 이건 뭐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라이브라는 얘기야.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무대 위에 연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대사 중심이야. 그지? 그리고 라이브에다가 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겨? 시나리오랑 다르게 말 그대로 인물, 그 다음에 시간, 공간에 제약이 생기는 거야. 제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만 알아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 희곡엔 소설의 3요소가 있듯이 희곡의 3요소는 뭐야? 해설, 대사, 치시문. 이거 세 개야. 이건 우리 이미 다 아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대사에는 다시 독백, 대화, 그 다음에 방백. 방백은 마음속으로 하는, 영화로 따지면 내레이션 같은 거. 속으로 하는 말인데 그거를 여기서는 직접 들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막 커튼이지. 그래서 원래 앵콜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나 해서 커튼콜이라고 그러나 했지. 커튼콜에서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 커튼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엔 인물의 대사로 가는 건데 희곡이랑 소설하고 결국엔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크게 다른 거는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하고 이거야. 대사가 중심이잖아. 그럼 대사를 하는 거는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 직접 연기 속에서 벌어지는 대사로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소설은 뭐가 있는 거야? 서술자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서술자라는 개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뿐이야. 그거 외에는 다 똑같다고 보면 돼. 결국엔 여기도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중심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걸 중점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알겠죠? 잘 기억을 해두시고 보세요. 자, 성난기계. 여기서 보면 차범서 극작가 이렇게 되는데 귀한 불모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니네 교과서인가 가면 불모지인가 그 아마 작품이 또 나올 거야. 알겠지? 잘 보고. 그 다음에 성난기계 종합병원 폐외과 외자 과장이고 담배고장 포장군. 그 다음에 이동의 남편 간호사. 때는 현대 늦가을다. 몇 명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종합병원 폐외과 가장실. 무대 종합병원 폐외과 가장실에 정면병 우측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문에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끼어있고 검은 페인트로 화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있다. 좌측에는 진찰로 침대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좌편벽에 2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해 있어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 옆쪽으로 끔찍한 책상과 회전의자와 한자의 의자, 복부쪽에 책장과 캐비넷, 우편벽에 진찰실과 수술실로 통하는 육중암문, 이문과 정면문 중간에 전임 간호사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그 앞에 응접 세트, 출입문 한 구석에 흰 타일로 된 세면대와 옷걸이가 붙어있다. 따라서 이 방은 가벼운 진찰과 외래계 응접과 연구를 겸한 과장의 사실이다. 개인 진료실이라는 얘기야. 방 전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외한 단조하고 냉랭하여 일말에 음산한 공기가 떠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단어들을 근데 요게 중요한 건데 요거 별표 쳐놔라. 단조하고 냉랭하고 일말에 음산한 공기가 떠돌고 있다. 그래서 이 획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외과 과장 주인공이지. 주인공의 냉랭한 성격, 그러니까 냉정한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야. 분위기로. 무정인지 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막이 오르면 이제 다시 해설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양혜기가 흰 가운에 선물을 걷어붙이며 우편문을 열고 등장한다. 그 뒤에 간호사 정금숙과 환자 김인옥이 따라 나온다. 양혜기의 흰 피부와 흐릿한 키는 흔한 외국 시장에서 만난 세련됨과 과학자질의 냉각성을 동시에 발산한다. 그러니까 회계의 이상을 설명해 주는 거고. 인옥의 형크러진 옷맵시와 핏기 없는 안색을 첫눈에도 그녀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양혜기가 세련대로 가서 손을 씻는 동안 금숙은 수건을 펴든 채로 우편에 서 있고
이놈은 힘없이 무대 중앙에 있는 의지한다. 그녀의 표정은 비애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화적인 절실한 욕망이 감도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병을 진료하러 온 건데 내과 과장이잖아. 그러니까 내과 과장이니까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놈의 표정으로 봤을 때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폐기의 금축이 내밀는 순간으로 손을 씻으며 좌편 책상 쪽으로 간다. 앞부분의 줄거리 폐전문 외과 의사는 양에게 폐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호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가 거절한다.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거절해버리는 거야. 왜?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서 이놈은 가족이 생기를 위해서 꼭 살아야 한다는 수술을 알쳐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쁜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과 의식과 이놈을 냉정하게 대한다. 수술을 거절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왜냐면 자기는 실패한 의사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지. 수술에 실패를 하면 사람을 죽였다는 자기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의사로서 실패한 수술을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라고 보면 돼. 선생님이 조수하는 태도로 비웃는 것처럼 얘기하지.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이 없어.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고용이니까 대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를 단순히 월급쟁이. 그러니까 의사는 아까 우리가 돌다리 같은 장면에서 봤을 때 네가 사람을 살리는 인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얘는 지금 뭐라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인술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버는 걸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직업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다시 예언하면 그러니 수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에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해가 될 일을 하지 않는 건데 죽어가도 말씀이냐라고 다시 반문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순 없어.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지. 실패할 수술은 하지 않아. 그러니까 왜 그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인가? 거기 김사부는 주변에 있는 의사들도 반대하는 수술을 자기가 하잖아. 내가 살려보겠다. 그렇다고 어떻게 죽게 놔둘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목이 낭만닥터이지. 낭만닥터가 아니라 얘는 그냥 닥터야. 쉽게 얘기하면 직업이지. 의사도 하나의 인술,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얘는 하나의 직업의 수단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죄책감과 그 다음에 한편으로 뭐가 되는 거야? 실패한 의사. 그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놈을 안타깝게 선생님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피자 파장이다 이거지. 네가 담배 공장에서 담배를 포장하는데 그 담배를 피고 폐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네가 담배 피는 거, 담배 포장하는 거를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담배 포장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수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는데 제목이 뭐였어? 성난기계였잖아. 그래서 성난기계라는 게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격이잖아. 그래서 얘가 별명이 기계야, 기계. 말하자면.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회귀의 모습이 나중에 남편, 좀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남편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난 모습을 보여서 이 성난기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회귀, 지금이나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말이죠. 대개손처럼,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의사면서 네가 그런 거 하기 싫다 그래서 내가 지금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수술을 안 해주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서서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20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옳은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수술을 하고 싶은 이유지. 약간 감동되면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대기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드리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에 일말 양심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약을 써줄 테니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미안한 것을 느끼는 거야. 그랬더니 혼자 쓰기처럼 알맹이는 어찌됐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꿈이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얘기지.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서 임시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약은 포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주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힘없이 문쪽으로 나가면 살아오겠다는 내가 잘못인 거죠. 체념하는 거지.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것